네, 안녕하십니까. YJ의 아침 개소리, 모닝 땡소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. 네, 오늘 제목은 당신이 듣는 대중의 목소리는 사실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다 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실을 하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틀릴 수도 있는데요,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. 네,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, 가시죠. 뾰병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고요. YG입니다. 네. 안경에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안 그래도 없어 보이는데 손자국 난 안경 끼고 있으면 더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안경 벗었습니다. 네. 안 궁금하시다고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가시죠. 예. 대중의 목소리, 이거는 사실은 그냥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, 아니면 사실 뭐 어느 시점에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깨달았는데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시끄러운 소수가 있고, 끄를 틀리겠었네. 세상은 시끄러운 소수 대 vs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전 정치인이 아니지만 제가 A라는 정책을 냈어요. A라는 정책이 우리나라가 있으면은,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예요.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, 꼭 한다는 게 아니에요. 여기한테는 나쁘지만 대부분한테는 좋은 이런 A라는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, 사실은 이게 맞긴 한데, 이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좋고 여기한테 나쁘다라고 생각하겠지만, 사실은 A라는 정책을 전 이걸 떠나서 그냥 A라는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하죠.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을 한 50명이 나한테 적극적인 반대를 하면은, 근데 그 정책은 좋아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사실은 10명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찬성이 아니라 굳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,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A라는 정책을 할 거였을 때, 저한테 예를 들어 유리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괜찮다, 그래 난 너 뽑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, 굳이 전화해서 저 완전 찬성하는데요, 당신의 의견이 열나 좋아요 안 하잖아요. 근데 당장 나한테 지금 피해가 왔으면은, 너 죽을래? 너 집 어디야? 앞으로 나와. 데모할 거야. 나 싸울 거야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보통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90명이면은, 반대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나한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, 찬성하는 9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나한테 찬성이라는 얘기를 해서, 나의 귀에 들리는 거는 실제 내 귀에 들리는 나의 여론의 입장에서는 찬성 2명, 반대 8명이 되는 거죠. 실제는 이 뒤에 찬성 90명이 있고 반대 10명이 있었는데, 어떻게 보면 9대 1인데 8대 1로 반대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줏대가 없고 귀가 얇아서 남한테 듣는 말로 의사결정을 한다면, 저 A라는 정책을 하려는데 찬성 미친 듯이 반대하는 8명 있어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바꾸자. A의 여집합, 정반대 정책을 책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쪽이 다 피해를 받고 여기가 이득이 보는 정책 하면은, 그때 나오죠. 그때 드디어 찬성했던 90명이 드디어 한 70명 정도가 개반대. 너 장난하냐? 기존에 나한테 유리했던 그 정책 왜 이제 와서 바꿔? 죽을래? 하는데, 그동안에 찬성했던 10명 중에 또 이제 자기는 유리해졌으니까, 또 여기서 그동안은 반대는 8명 했지만 한 2-3명 정도가 잘했어요 해주는 거. 그러면 이 귀 얇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A라는 정책을 하랬더니, 내 귀에 한 80%의 강한 반대 의견을 듣고서 이거 아닌가? 정책을 바꿔야겠는데 반대를 했더니,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2-3명에 70명이면 한 90% 되겠죠? 개반대. 그래서 이때 와서 내가 원래 했던 A라는 정책이 그냥 대세 괜찮아, 물론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 있지만요. 어쨌거나 예를 든 거잖아요. 차라리 지금 A 여집합, 지금 거보다는 원래 A가 좋았구나 해야 되는데, 보통 귀가 얇다 보면은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내 귀에 들리는 직접적인 여론을 뭔가를 결정한다면은,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고 뭘 해도 어차피 욕은 먹으니까,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론을 참고를 하죠.
참고를 하지만 내 귀에 들리는 여론의 그게 그 비율이 실제 전체 비율이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아쉽지만 그 전체 비율이 어떨지는 사실은 진짜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 적극적으로 물어보던 거예요. 정말 랜덤한 100명한테 물어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한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 100명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. 그러던가 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희는. 그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하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찬성 비율은 자기의 감이나 자기의 경험 그런 걸로 믿고 가야겠죠. 내 귀에 들리는 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좀 하나 더 예시를 들면은 목이 간지러워.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? 전 지금 귀가 간지러워야 되나 그럼? 그런 거 아닌데요. 예를 들면은 또 그거 있어요. 결혼. 전 애 둘의 유부죠. 유부인데 빡세요. 꽤 빡세요. 장난 아니에요. 첫째 사춘기, 첫째 중1 사춘기, 둘째 6, 그냥 미친 곰돌이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두 개가 정반대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빡시긴 한데, 그렇죠. 지금 저도 좀 빡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결혼에 대해서 꼭 제가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. 와이프 듣고 있나?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어떤 사람이 또 결혼이 좋은지 나쁜지가 궁금한 미혼자가 있어요. 들으면은 이 사람이 듣는 얘기는 개빡신 얘기만 들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저도 제 결혼 생활 좀 빡신 얘기를 하죠. 뭐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. 돈 쓰다가 혼났다. 결혼기념일은 둘이 같이 축하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선물을 살려 하냐? 라고 말에다가 또 혼났다. 그런 것들. 뭔가 이게 빡시다. 사춘기여서 미쳐버리겠다. 근데 5살도 미운 5살에서 또 빡시다. 저 지금 제 입에서 나온 일반적인 다 연락 배드한 얘기잖아요. 보통 그래요. 하지만 저도 좋은 일도 많아요. 제 느낌상 제 결혼 생활은 여보 듣고 있나? 한 60%는 좋고 40%는 좀 나쁘고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느낌이라고 치면,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국은 가족과 함께 살고 보는 게 궁극적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, 문제는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 너무 6대 4의 비중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함을 60% 얘기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친구들 예를 들어 10명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친구들 막 와장창 있는 데서 굳이 거기서 내가 딱 앉아가지고 나머지 9명한테 나의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고 난 축복받은 것 같고 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좀 그렇잖아요. 약간 공격하는 거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, 그냥 겸손함과는 좀 다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좀 보통은 겸손이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냥 나 완전 잡혀 살아서 미쳐버리겠어. 막 주면 어제 누가 그러지? 그냥 연봉 많이 받으면 좋겠네. 나 용돈 받고 사는데 용돈이 올라야지 뭐 하지?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. 보통 저만 용돈 받네. 그러면 안 되는데.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보통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와이프의 그 멋진 배려로 용돈에 추가적인 거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많고 배려도 받고 있어서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하죠. 그거 굳이 막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사실 사회생활 하기 힘들지 않나요? 보통. 그래서 나를 낮추는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내 자랑하는 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대한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, 일단 저 같은 놈들만 주변에 빠글빠글 하다면은 그 부정적인 상황과 그런 얘기만 듣게 되겠죠. 그러면 결혼 못하겠다. 결혼은 최악이구나. 아까 정치 얘기랑 A라는 정책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 차라리 좀 더 진솔하게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가볍게 물어보면 저도 가볍게 힘들어. 네 인생이 난 부럽다. 난 직장 1년차에 결혼해서 내 돈을 써본 적이 없어 맘대로. 이런 얘기. 진짜요. 1년만 늦게 결혼할 거야. 돈 다 써보고 싶었는데. 아쉽긴 한데. 어쨌거나 아쉽긴 아쉽죠. 돌릴 수는 없으니까. 어쨌거나 또 지금도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. 하지만 지금 6대 4라니까요. 듣고 있죠 여보? 7대 3으로 할까요?
어쨌거나 이런 항상 어쨌거나 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점점 올라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멍친다는 말 웃기죠. 그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수명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작은 조직에서 내가 더 리더일 수도 있고 큰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가 되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결국은 여론이라는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한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나한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여론은 그 비율이나 그 내용은 절대 평균이 아니고 쏠려 있다. 좀 바이어스가 많이 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귀찮아서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서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들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면은 뭐 제 주변에는 이제 아부 떠는 놈들만 살아남겠죠. 막 아부 떨고 좋은 얘기만 하고 해서 전 병신이 되는 거죠. 병신? 아닌데 바보? 멍청이? 예. 개꼰대?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한번 나와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아부하는 애들 보면은 노력이 가상하긴 하죠. 실력은 없나? 아부 위주로 이제 인생 잡았나? 하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뉴트럴하게 받아도 되죠. 그것 때문에 제가 뭘 더 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로 막 미워하고 때릴 것도 아니잖아요. 때리진 않아요. 원래 때리진 않고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그런 간질간질한 긁어주는 그런 것들이 막 점점 빠지게 돼요. 그래서 바보 돼요, 바보. 정신 차렸을 땐 저는 바보가 돼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각자 이유가 있거나 뭐 이유가 없더라도 일단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건 또 댕소리다 보니까 제 인생만 그럴 수도 있어요. 다른 분들은 또 아름다운 저처럼 막 정반대 얘기가 오고 막 와서 바꿔봤더니 나머지한테 개욕 먹고 이런 인생은 저만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상황일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.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의견, 자기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뭔가 아까 가족생활 제가 6대4 말한 것처럼 남의 말도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모든 거에서 의사결정하고 그 얘기에서 뭔가 발췌해서 엑기스만 파악해서 결국은 결정하는 건 나고 내 결정이 60% 70%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너무 귀 얇게 살지 마시고 또 어릴 때는 실패해도 되니까 물론 커서 실패해도 좀 커서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. 어릴 때는 이런 실험 할 수도 있는 거죠. 사실은 A라는 거 해봤다가 A 바꿔봤다가 미친 듯이 욕먹고서 나 뻘짓했구나 바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도 일찍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. 그 깨달음을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커서 꼭 성공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교훈, 그런 태클을 타면 안 되니까요. 경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뭔가 사소하게 경험하시면서 제가 말한 이게 또 리마인드 하면서 더 강하게 그 교훈을 몸에 배운다면은 빠르게 이제 다시는 시행착오 안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렇게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도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모닝 댕소리 YJ였습니다. 네, 오늘도 안녕. 끝. 바이바이.